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간으로 신장으로 암이 전이되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이곳 남해에 내려서 열심히 자연치유 생활을 하고 있는 행복한 대장암 4기 재팔TV 김재팔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그래도 정상에 올라오니까 다행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름이 한 점도 없고 다행히 햇빛이 이렇게 좀 강하게 쐬줘서 조금 견딜만 하네. 올라올 때 좀 추워서 이렇게 복면 강도처럼 하고 올라왔거든요. 숨이 좀 차긴 하지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올라오면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암 환자는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철학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치유 생활을 할 때, 치료 생활을 할 때 항암을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저처럼 자연치유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서로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고 가볍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가보시죠. 렛츠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극한 추위가 많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비가 오지 않았던 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또 강수량이 풍부했던 곳에서 가뭄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환우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산소 저체온은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늘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복대 같은 거 차실 수 있는 분들은 복대도 늘 차주시고, 저처럼 이제 장 관련해서 아프신 분들은 항상 이 복부나 이런 부분을 좀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 집에서는 무조건 수면 양말을 신으셔야 돼요. 나오실 때도 일반 양말 신지 마시고 항상 두툼한 양말을 신으시고, 장갑 같은 거 필수니까 되도록이면 수시로 조금 땀이 날 정도면은 잠깐 벗으셔도 되겠지만 외출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체온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다라는 걸 갖다가 사실 인지를 못할 때가 되게 많은데, 아프면서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무지하게 몸 관리를 했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어떤 그 과학자가 얘기하는데 사람이 크게 신체 변화가 한 2번 정도 온답니다. 그게 이제 30살 후반대, 그 다음에 60살 중반대, 요럴 때쯤 꺾어지는데, 그때 이제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20대, 30대의 체력이 상당히 좋았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도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이제 병까지 앓게 되면 몸이 더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옛날만큼 회복도 늦어지고, 다시,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들도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암환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온에 상당히 민감하게 항상 따뜻하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에 제가 또 겨울철에 이제 어싱을 하다 보니까 그 발바닥 같은 거 이렇게 점점 불쌍해서, 제 발바닥이 너무 불쌍해서 조그만 이렇게 조격기도 하나 샀어요. 저렴한 거로. 그냥 이렇게 스위치만 키면 따뜻한 물 데펴지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할 때 전기세를 좀 아끼려면 따뜻한 물을 이제 포트 같은 데다 살짝 데워서 약간 미지근한 물 한 40도 정도 되게끔 미리 만들어 놓고 스위치를 켜면 조금 더 빨리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냥 찬물을 부어 놓고 데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보통 한 20분, 30분씩 걸리나 봐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물을 빨리 데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사용한 다음에 좋으면 좋다, 별로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요즘에 겨울철에 어싱하느라고 너무 고생하는 제 발가락들에게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물건이 도착했다고 메시지가 왔길래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잘 안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는 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에 이제 크림도 많이 발라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오늘의 주제 얘기는 암 환자와 행복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행복에 대해서 느끼는 순간은 이제 제 경우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감히 남을 가르치거나 제가 철학적인 어떤 수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받았던 느낌, 제가 받았던 감명, 제가 받았던 감사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아프기 전에 사이판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 사이판에 살면서 그 앞에가 맨날 바다거든요. 너무너무 이쁜 에메랄드빛 바다인데
뭐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바다를 맨발 걷기 운동은 아프고 난 다음에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건강할 때 조금 아프기 바로 직전에 완전 건강하지는 않았죠. 이제 그때 막 아프기 시작할 때니까 몸 상태는 상당히 안 좋았을 때죠, 사실은. 근데 어칭 같은 거를 할 생각을 아예 못 했었고 그런 거를 통해서 사색을 하거나 이게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고 나니까 일을 못 하게 되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갖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치유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맨발로 바닷길을 걷거나 이렇게 산속을 다니거나 숲길을 걷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아, 예전에 내가 이런 것들을 옆에 있는데도 못 느꼈구나. 이런 거를 있는데도 내가 활용을 못 했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너무너무 그냥 돈 버는 데만 열중을 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사실은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행복이 오게끔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일단은 언행을 바꿔야 돼요. 말하는 것과 행동을 바꾸면 행복은 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을 바꾸면 감사함은 와요. 그런데 예전에 아프기 전이나 후나 오히려 아프신 다음에 더 예민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너무 뭐 짜증을 낸다든지 이러지 마시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 같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저도 사실 수염이 잘 나는 편이거든요. 한 이틀만 안 감으면 덥수룩해요. 매일 수염합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영상 찍을 때만 수염을 깎는 게 아니라 매일 해요. 매일 면도를. 왜냐면 이쁘게 보이려고 나한테. 거울 보면 훌쩍하잖아요. 막 보면서 이게 특히 남자분들은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아 진짜 미치겠네. 너무 잘생겼네.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막 힘 한 번씩 주고.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가끔 또 향수도 일부러 기분 전환을 위해서 뿌려주기도 하고 그런 사소한 것들부터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는 또 왜 바꿔야 하냐면 내가 아프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프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조건 양보를 해줘야 되고 내가 아프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조건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즐거움을 줄 수 있거나 뭔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베풀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본인이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본인이 더 기분이 좋아지면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가 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아팠을 때부터 제가 이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아팠을 때는 예민해졌는데 표시는 잘 안 냈지만 좀 예민해지고 자꾸 우울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아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지금도 그 생각은 문득문득 드는 건 솔직한 심정이지만 그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산에 오를 때도 정상을 딱 보면서 야 저기 올라가면 진짜 너무 멋있겠다 이런 희망찬 기대를 갖고 산에 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팡이 짚고 땅 보면서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멀었어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야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치료받는 것도 내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치료에 임하면 또 치유 생활에 임하고 치료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지. 그리고 지금 내가 아픈 데가 없고 화장실에 가도 변도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통증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제팔TV에서 자꾸 얘기하는 대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명상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면서 정신적인 감사함과 행복감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면 치료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게 많이 있어야지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쉬운 예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주는 지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주변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되게 건강했잖아. 근데 그 사람 암이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암이라는 걸 안 순간 본인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충격을 받고 3개월도 안 됐는데 그 정도까지 급속도로 막 전이되고 암이 퍼질 게 아니었는데 급속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죄송하지만 더 이상 이걸 한번 항암이나 이런 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분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집에 와서 좋은 마음으로 예, 그래. 내가 너한테 뭐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는데 참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 그리고 당신한테도 너무 내가 참 잘못한 것 같은데 남아있는 생 동안 내가 참 잘하고 살을게.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시거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게 해줬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를 해줘서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제 주변에 남해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병원에서 좀 치료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남해 내려와서 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멀지도 않은데 그분이 났는데 그 난 원인을 감이 깜짝같이 없어졌거든요. 퍼져 있는 암이 몇 개월 만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몰라요. 근데 본인도 몰라요. 본인은 열심히 기도한 것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시는데 종교적인 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결론은 뭐냐? 제파리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치료받느라고 힘들고 방사선 받느라고 힘들고 수술 받아서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고 막 구역구토에 머리털 빠지고 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연습을 해야 된다. 말을 자꾸 이쁘게 해버릇하고 행동도 긍정적으로 자꾸 바꿔야 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변화되는 거를 느껴요, 제가. 아, 내가 좀 이렇게 하는구나. 말을 좀 거칠게 하지 않고 말을 좀 더 온순하게 하려고 하고 말을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조금 바꿔보니까 그전에는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런 얘기를 먼저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고 뭐든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꿔버릇하니까 제가 마음의 스트레스나 이런 지수들이 확 떨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이 적어졌어요. 어떤 일이 발생되면 아,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 이렇게 하자고 그러자.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알아요. 근데 사실은 실행하지를 잘 않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고 이 긍정적인 마음이 행복을 끌어당겨 오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뭐 제가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서 책을 다 읽어봤는데 뭐 부자들 상위 0.1%만 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사실 그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얼마만큼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 뭐 일체유심조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많이 변해진다. 그런데 일단은 생각을 바꿔서 마음을 바꾸면 몸이 변화가 되고 이 언행이 변화가 되면 다른 몰랐던 감정들이 나한테 다가오게 되고 그게 감사함과 행복으로 바뀌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대장암 몇 기냐, 뭐 암 몇 기냐, 뭐 남아있는 게 얼마냐 이런 거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작은 거에 감사하게끔 자꾸 자기를 훈련시켜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침대에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되게 처음에 쑥스러웠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 잘 잤다. 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겠다. 이런 말을 막 하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 누구 있으면 쑥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옆에 있어도 쑥스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 혼자 있으니까 쑥스럽다 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오늘도 행복한 일,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웃을 일이 많이 생기겠다. 아,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보내겠다. 이런 말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일부러. 옛날에 그랬냐고요? 아, 이거 안 그랬죠.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봐도 쟤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뭐 아침에 또 한 가지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아침에 명상할 때
내 몸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거든요. 내 몸에 더 이상 암이 보이지 않는다. 내 몸에 더 이상 암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실제로 내뱉는 말을 하루에 100번 합니다. 100번. 하루에 100번씩 하면서 정말 내 몸에 암이 보이지 않고 검사를 했던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런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스스로 심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해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예전보다 오늘 조금 더 유순해지고 만큼이지만 그게 0.1%지만 0.3%지만 0.5%지만 이게 1년이 되면 몇십 프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삶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전 영상에서 말씀했던 죽음에 관련된 얘기도 조금 더 좀 초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죽음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심사숙고하게 되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마음을 먹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좋더라. 그런데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먹어야 되거나 뭘 섭취를 하거나 주사 맞듯이 뭘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롯이 본인이 마음을 그렇게 먹고 생각을 자꾸 그렇게 바꾸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내려가서 이제 어싱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눌까 싶었는데 암 환자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암 환자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막 고통받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바꿔보세요. 자꾸 입 밖으로 내보시고 오늘도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오늘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길 거야.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진짜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 이런 말 가족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 침실에 누워서 저 아는 구독자분이 지금 수술이 끝났는데 연락이 안 돼서 잘 됐는지 좀 궁금한데 잘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도도 좀 많이 마음속으로 해주고 있고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근데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수술받고 항암받고 치료받으시는 모든 우리 암 환우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한 번에 확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몸은 천천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팔TV도 더 화이팅하고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화이팅하고 늘 후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정말 힘을 많이 주고 다음 영상은 또 어떻게 재밌는 얘기를 전해드리지? 어떻게 더 유익한 내용을 만들지? 이렇게 하는 계기가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제8회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는 제8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빠샤!